네, 안녕하세요. CNGTV 진행 맡고 있는 지식PD 우성입니다. 오늘은 스피드 앤 스마트, 완벽한 설계 솔루션이라는 주제로요. 크레어 시뮬레이션 라이브라고 이제 새로 나온 것 같은데요. 이곳에 팁하고 테크, 새로운 신기술들을 두 분의 PTC와 NCC의 두 분의 전문가들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보통 PTC, CAD 쪽으로 유명한 회사고, NCC도 해석 쪽으로 유명한 회사고, 어떻게 보면 둘 다 엔지니어링 시장에서, 몇십 년간 잘해왔던 회사들인데, 저는 그냥 잘 모르니까, 두 회사는 서로 경쟁하는 회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경쟁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이제 저희 아시는 것처럼 저희 PTC사는 그 CAD 시장과 IoT, 그리고 해석, 그리고 이제 AR까지 다 아우르는 네. 이제 여러 가지의 이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해석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전문 해석적인 부분보다는 설계자 전문 영역의 그 검증 부분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네. NCS하고 이제 4년 전에 개발된 NCS AIM 그리고 디스커버리 라이브라는 제품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설계자 부분에서 해석 쪽, 그쪽 강화시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왜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보통 이 제조 프로세스의 중간에 보면은 설계단, 그리고 해석단, 그리고 테스트단을 거쳐서 보통 제조 프로세스를 그렇죠. 제품이 거치게 나오죠.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이 해석 검증적인 부분들이 이 해석 담당자들을 위한 부분이 이제 아닙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설계단에서 이제 프리로 검증을 할 수 있다면 해석 부분에서는 전문 해석 영역만 다루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 시간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는, 우리가 한 20년 전부터 얘기해왔던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을 그야말로 실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 20년 전 나왔던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말이 네. 이제 실제로 리얼 월드에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구현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사실 네. 이제 저는 이제 중소기업 쪽 영업을 주로 한 6년간 해왔는데요. 네네. 그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툴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설계하시는 분들이 해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만큼 영업하는 게 쉽지가 않았었고요. 근데 이번에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설계 쪽의 강점과 해석 쪽의 강점을 합쳐가지고 네. 정말 툴의 한계를 극복한 해보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요새 이런 이제 테크에서 보면 애자일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애자일.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애자일하게 네. 제품을 이제 기획하고 설계하고 해석하고 출하하기까지 애자일한 그런 것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두 개 회사가 그런 거를 되게 일조를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석적인 분야들을 더 이상 해석 전문가들에게 맡기지 않고 설계단에서 이제 설계 검증을 하고 그리고 복잡하고 에큐러블한 그런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해석 전문 분야가 이제 그것을 맡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실시간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이 CSL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굉장히 속도를 배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석을 다 마친 다음에 뭔가 버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설계단에서부터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단축시킬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조금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게 옛날에 전통적인 그 프로세스는 설계를 하고 설계하신 분들이 이제 해석자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전달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 프로세스는 대기업에 맞는 프로세스인 거고 또 그 프로세스가 사실 이제 해석이 처음에는 많지 않았는데 케이스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해석팀은 어려운 해석들, 정말 도전적으로 해야 되는 오케이. 그런 높은 퀄리티의 해석을 하고 빨리빨리 해낼 수 있는 것들은 그 설계단에서 다 해버리자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소프트웨어가 한계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그걸 극복할 수 있게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보시면 돼요. 파트너십이 언제 맺어진 거예요? 아까 4년 전, 2년 전 언제 맺은 거예요? 이 CSL이라는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라이브라고 하는 제품과 네. 그리고 이제 NCS AIM이라고 하는 이 제품은 4년 전에 이미 출시가 되었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 크레오라고 하는 전문 해석 소프트 솔루션 안에 완전히 그 인테그레이션 시키기 위한 작업을 한 2년 정도를 했고, 그러니까 NCS 것을 그렇죠. 완전히 인테그레이션- NCS 엔진을 오케이. 저희 이제 크레오에다가 심는 작업을 했고, 네. 그 2년 전인 크레오 6.0부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릴리즈를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은 기능들을 더 포괄시키기 위해서 7.0, 이제 올해 출시한 7.0에는 그 외적인 부분까지도 다 이제 더 충실하게
충족을 시키는 검증 툴을 더 만들어낸 것이죠. 그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네네네.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설계하고 해석 쪽 한다면 이제 이게 해석 쪽이 설계한 부분이 간단한 해석이라도 하게 하려면 원래 해석이란 게 원래 엔지니어링 분야 중에서 진짜 해석 엔지니어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계하는 분은 꼭 엔지니어가 꼭 엔지니어일 필요 없잖아요. 설계하는 분이. 네. 근데 제가 저는 궁금한 그렇게 거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설계 땅에서 네네. 쉽게 그런 해석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설계한 사람들이 그걸 해석을 하려면 되게 좀 쉬워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 점은 어떤지.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NCS 디스커버리 라이브라는 제품이 이제 먼저 나왔고 네. PLS라는 제품으로 또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디스커버리 라이브라는 제품이 엔지니어리 우선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환경 자체가 그냥 설계하시던 분들은 네. 설계하던 그대로예요. 다른 수학이나 또 배울 필요 없이 엔지니어 배울 필요 없이 그냥 우선 컨셉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석을 하겠다라고 하면 해석에 대한 프로세스는 문제를 정의를 하고 모델링을 수정을 하고 메시라는 유한 요소 해석을 FM 해석 그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팅을 한 다음에 솔빙을 하고 결과를 봤어요. 네.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거죠. 뭐 어떤 문제는 뭐 10분 안에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10분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문제들을 다시 검증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그런 이해력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클릭하는 순간 해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센스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자기가 배워나가는 거죠. 네,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비주얼라이제이션 되니까. 그렇죠. 네네. 네, 이따 데모로 잘 보여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부분이 뭐냐면 네. 이제 해석적인 분야에 접근을 하기는 이제 우리 조영찬 매니저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해석을 하기 위한 전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제 설계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위한 이제 모델링을 간략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네. 그것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스텝 파일이나 IGS 파일로 공용 파일로 또 변환해야 되는 작업 그리고 그것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또 솔빙을 하기 전에 이제 메쉬를 이제 나누는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문 해석 영역에서 이제 그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죠. 네, 그런데 네. 저희가 제품을 출시한 이 CSL은 크레오 그 창 안에서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다 통합되면서 데이터를 이제 호환을 할 필요가 없이 그 설계창 안에서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간략화 작업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 리리스 방식이라고 해서 메시를 짜지 않고 불과 5, 6초 만에 바로바로 이제 솔빙이 된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신제품인 것이죠. 사실 그 메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게. 그 공학적인 접근이 네, 그렇죠. 네. 약간 좀 저희 해석계에서는 어. 메시만을 전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게 약간 장인 정신이 좀 필요해서 네, 한 땀 한 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진입장벽을 낮춰준 거죠. 네. 네. 한번 좀 구체적으로 네네.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네. 그런 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설명을 드린 것을 조금 더 다시 한번 강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4년 전에 출시한 NCS AIM 그리고 디스커버리 라이브라고 하는 제품을 저희 전문 설계 솔루션이 크레오 안에 완전히 인테그레이션 시키면서 그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해석 영역을 대신하려고 나온 제품이 아니고 설계자들을 위한 검증 솔루션이다. 이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이 제품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 그 기존의 크레오 6.0이건 5.0이건 크레오 사용자들 많잖아요. 국내 네. 기업. 그분들이 지금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번에 우리 거에도 6.0인데 네. 우리도 이거 쓸 수 있을까? 네. 그건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작년 6.0 버전을 기점으로 저희가 이제 CSL을 출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구조적인 하중 그리고 발열 그리고 진동 이렇게 모달 해석 이 세 가지만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출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7.0으로 올해 버전이 이제 릴리즈 되면서 이제 유동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트랜지언트 해석, 이제 비정상 상태의 유동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제 트랜지언트 해석, 네네.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파라메트릭 이제 뭐죠? 파라메터 파라메터 스터디, 할수 있는 파라메터 스터디 기능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설계자들이 이제 검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저는 해석 쪽은 잘 모르지만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해석의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또 남은 영역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예요? 이제 그 전자계적인 해석이 아, 이제 필요한데 고주파 해석을 커버하는 이제 NCS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 HFSS, 네네. 이제 저주파의 영역을 이제 커버하고 있는 맥스웰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출시한 이 CSL이라는 제품에는 이제 그런 고주파나 저주파 영역을 아우르는 이제 검증 영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신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출시하는 얼마 안 남았네요. 네네, 10월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레오 엔시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에임 엔진을 가져다가 이제 심어놓은 제품을 같이 또 출시를 하게 됩니다. 네네. 거기에는 이제 저주파 영역의 맥스웰 영역까지도 I see. 이제 포함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 복잡한 이제 네네. 연동 해석까지도 다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첨언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물리계로 없는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네. 아까 전에 뭐 선형해석 그리고 유동해석도 트랜전트 유동해석 그리고 뭐 모달해석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실제 구조해석에 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진동해석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가 엔진이 그 엔진 옆에 있는 어떤 부품이 사인파의 어떤 하중이 들어왔을 때 그런 진동에 대한 응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고급 해석이 되는 거죠. 아, 네. 예. 근데 그 해석을 하기 전에는 필히 모달 해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가볍고 빠르게 볼 수 있고 그런 해석들은 디스커버리 라이브로 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진동 해석이라든지 혹은 뭐 비선형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네. 하는 그런 해석들은 전문 해석 분야로 넘어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에임도 말씀해 주셨는데 에임이 또 어느 부분을 또 커버를 해줍니다. 하지만 정말 하이엔드급의 그런 기능들은 결국 구조 해석을 하고 싶더라도 엔시스 워크벤치 메카니컬이라는 제품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유동 해석 같은 경우에도 뭐 고급적인 유동 해석을 해야 될 때는 또 플루언트나 CFX 같은 제품을 네네. 써야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 크레오 시뮬레이션 라이브 같은 것이 더 많이 활성화된다면, 예. 해석하는 분이나 설계하는 분이나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석하는 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해석이 필요한 부분, 그쪽에 집중해서 하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 정말 간단한 것들은 이제 설계단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설계하시는 분도 그거를 하면서 해석을 해볼 수 있으니까. 자기가 나중에 늦게 그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보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두 설계단이나 해석단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네. 필드에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네네. 설계단이나 해석단의 반응들은 어떠세요? 실제 그 필드에서. 고객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서는 이제 설계팀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야 이런 툴이 진작에 나왔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설계자들이 이런 해석적인 영역을 검증적인 영역을 못 배워서 안 한 게 아니고 안 시켜주기 때문에 못했다. 네. 그래서 이런 검증 영역을 우리가 미리미리 실시간으로 본다면 해석적인 부분에 있어서 에큐러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한 20가지 정도를 예전에 이제 리퀘스트를 해석팀에 했었어야 된다면 지금은 한 3, 4개로도 줄일 수가 있다. 20개를 3, 4개로? 그렇죠. 그런 얘기도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네.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매니저님이 굉장히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이제 그 오히려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을 아주 예전부터 이제 하실 수밖에 없는 업무 환경이시죠. 그렇죠. 중소기업 전문의를 또 많지 않잖아요. 이제 전문 해석팀이 네. 그렇지. 이제 운영되고 있는 네. 중소기업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해석팀이 없는 이유는 고가의 해석 툴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 그리고 인력적인 부분들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석 용역을 주거나 네. 이제 검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스킵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아니면 테스트단에서 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CSL이라는 제품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이제 용역을 하는 거리들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중소기업 쪽 입장을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아는 네. 편인데 이 CSL 혹은 디스커버리 라이브라는 제품이 해석 쪽에 순기능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을 해요. 고객 입장에서는 방금 용역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 용역을 하는 이유 자체가 그거였어요. 엔드 유저가 우리 고객사가 나 해석 데이터 내놔 라고 하는 경우에만 어떻게든 방어를 하다가 마지막에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고 네. 사실 해석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설계한 어떤 제품을 더 성능을 좋게 한다거나 수명을 더 높인다거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설계하는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쓰는 게 원래 순 목적이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못 썼던 거죠. 아. 근데 제가 최근에도 한 업체를 이제 방문을 해서 이 디스커버리 라이브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거는 바로 쓸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내가 설계하면서 바로바로 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바로 볼 수 있겠어요 라고 이렇게 좋은 반응을 주시더라고요. 아, 네네. 그렇게 이런 설계하시는 분들이 해석의 순기능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제품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보고서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대기업도 다 좋아해, 중소기업도 좋아해, 설계단도 좋아해, 해석단도 좋아해. 이거 안 좋아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시청자분들께서 저거 체험 같은 거 어떻게 해보지? 만약 이걸 관심 있는 분들이 체험이나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 이제 PTC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이제 간단한 정보 입력만 해주시면은 이제 30일짜리 트라이얼 라이센스를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 버전, 4.0 버전, 4.0 버전이 그 이하에서는 네. 저희가 이제 구조적인 부분, 아, 네네. 이제 오케이. 진동, 열, 해석이 그리고 한계가 이제 있는 하중, 거지. 이제 그것만 이제 됐었기 때문에 이제 유동이나 트랜지언트 해석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스터디까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7.0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럼 7.0까지도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저도 질문이 좀 있는데 네네. 만약에 4.0을 쓰고 계신 고객이 네. 이제 6.0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네. 그 대신 저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유지보수 갱신이 이제 필수적인 조건인데, 근데 사실 유지보수 계약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지만, 이제 풀시 불가결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기간 시스템들의 어떤 연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뭐 PLM이나 ERP 그리고 DRM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간 시스템들이 이제 버전을 타기 때문에 네.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버전을 이제 타기 때문에 저희 이제 신버전을 따로 이제 인스톨을 하셔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요새 뭐 혹시 이것은 뭐 클라우드 서비스 버전도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떤지? 아직 클라우드 서비스 버전으로는 출시되지는 않았고요. 네네. 네, 이제 로컬과 이제 컨커런트 라이센스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 실제로 이제 이따가 세션 2에서 네. 데모는 이제 어떤 데모를 보여주실 겁니까? 지금 이제 잠깐 화면이 공유가 네, 되고 있는지 네네, 모르겠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CSL의 이제 가장 큰 기능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열량을 볼 수 있는 열 해석, 그리고 하중을 볼 수 있는 이제 구조 해석, 그리고 진동수를 체크하는 모달 해석,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언트 해석, 오티마이즈를 할 수 있는 파라미터 스터디, 그 다음에 유동장을 볼 수 있는 유동 해석, 이렇게까지를 이제 우리 김지하 차장이 실시간 데모를 통해서 네네네. 이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 뭐 데모에서 여러 가지 기능 설명해 주겠지만 간단하게 부장님 그 기능 간단하게 좀 이렇게 요약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인 이 CSL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데모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것은 전통적인 유한요소법의 해석 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CPU나 램의 성능을 쫓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그래픽 기반인 이제 GPU의 기능에 따라서 얼마만큼 빠르고 쉽게 이제 솔빙이 되는지 그리고 솔빙에 대해서 이제 매실리스 방식으로 얼마나 빠르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이제 메인 그 장점이자 그 개발된 어떤 환경인 것이죠. 여기도 이제 GPU가 들어가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굉장히 고가의 워크스테이션이 필요한 그런 해석 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가의 랩탑 수준에서도 네네네. 그런 이제 솔빙을 하고 이제 해석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잠깐 정리해 주시고 이제 데모 한번 보도록 하죠. 100mm 네. 프로리언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이제 로드맵을 좀 잠깐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크레오 시뮬레이션 라이브 이 CSL은 이제 작년도 2019년도에 이제 저희가 출시를 해서 이제 세 가지 부분 이제 구조, 열, 모달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리리즈를 했고 그런데 6.0에서만 쓸 수 있으면 안 되고 예전 버전까지 이제 아우를 수 있도록 5.0, 4.0까지도 같이 리리즈를 이제 풀어놨어요. 네네. 그리고 올해 이제 7.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유동적인 부분, 그다음에 파라미터 스터디, 트랜지언트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돌아오는 이제 10월 달에 7.0.2 버전부터, 크레오 7.0.2 버전부터는 크레오 NCS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에임까지도 해서 전자계정 영역까지도 저희가 이제 커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모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PTC 기술영업의 김지하 차장입니다. 크레오 시뮬레이션 라이브 데모를 앞으로 한 15분에서 한 20분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맛배기로 간단한 모델의 데모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이 데모를 진행하는 와중에 뭐 질문 있으신 분 두 분이나 아니면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바로바로 코멘트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제품은 부스트 컨트롤하고 그 기타 치시는 분들이 여기다 기타를 연결을 해놓고 스위치 부분에 이제 발판을 연결을 해서 발로 밟으면은 기타 소리가 변경되는 뭐 그런 제품이고요. 요 케이스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구조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스위치가 있던 부분이 이 구멍에 여기 있던 부위니까 요 위치에 제가 지금 하중을 50kg의 하중을 이미 미리 넣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50kg의 하중이 들어가 있고요. 이 바닥면을 고정을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세팅을 하고 구조 해석을 실행을 하면은 크레오 내에서 아까 전에 그 조영차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디스커버리 라이브 엔진이 백그라운드에서 돌면서 이런 식으로 수초 만에 해석이 완료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크레오의 기능들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질을 바꾼다든가, 지금 제가 알루미늄에서 ABS 재질로 변경을 하면 해석 결과가 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설계자가 만약에 뭐 알루미늄으로 돼 있던 그런 제품의 보급형을 만들어 본다,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을 이걸 만들어 보겠다 하면 이 현재 모델 이 두께로 5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 해석을 지금 현재 한 거고, 이 해석 값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스트레스가 최대 응력값이 120메가파스칼, 그러니까 ABS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50에서 70 정도 밖에 못 견디니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깨지거나 뭐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처짐도 어셈블리 상태에서 뭐 돌아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처짐 값도 5mm나 처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제품을 보강을 하든 아니면 재질을 지금 현재로서는 ABS를 적용할 수 없다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 입장에서는 보통 이런 제품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립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이런 지지대를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다시 아까 해석 결과를 실행을 해 놓고 이 상태에서 제가 뭐 립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만, 요거를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서프레스 됐던 걸 재생을 하게 되면은 해석 값이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최대 응력 값이 120에서 지금 104 메가파스칼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설계 뭐 아직까지도 지금 플라스틱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여기서 쭉쭉 해석 결과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으면서 모델링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몇 가지만 더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을 지우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만약에 요 해석 결과의 피드백이 없었더라면 지금 현재 최대 응력값이 50메가파스칼로 두세 번 만에 설계 변경 안에 여기까지 도달했는데, 요 시뮬레이션 라이브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최적 설계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죠.
혹시 저게 네. 해석 결과 값들을 보고 바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말고 어떤 한 포인트를 찝어가지고 네. 그게 변경되는 거를 좀 모니터링을 편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은 있습니다. 여기 프로브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서 궁금한 포인트나 아니면 최대값, 최저값을 포인트로 찍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이 상태의 프로브를 저장을 하고, 여기서 또 지금 최대 응력값이 여기가 이 포인트의 응력값이 49인데 이거를 3mm로 만약에 수정을 한다 하면은 해석값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프로브 값도 변경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약간 걸렸죠? 몇 초? 2, 3초 걸렸네요.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데모에도 좀 나오니까 좀 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네. 혹시 데이터를 뽑을 수도 있어요? 데이터를 하면 해석 결과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것 네, 같은데, 네. 리포트를 뭐 당연히 해석을 한 다음에 설계자 또는 해석자들은 그것들을 이제 PPT로 보통 만들고 네네. 그것들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 리포트 기능은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구조해석 툴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이게 어차피 NCS에서 개발한 구조해석 툴이기 때문에 뭐 동일한 수준으로 리포트 기능이 제공이 되고, 이것들을 바로 프린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복사해서 다른 데다가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장을 HTML 파일로 저장을 해서 다른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크리오랑 윈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해석 결과값이 따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델 자체에 이 구조 해석을 진행한 이 조건들이 모델 자체에 저장이 되는 거고, 윈칠에 체크인하는 거는 모델과 이 조건들입니다. 따로 별도로 저장되는 게 없습니다. 혹시 윈치가 이제 PLM 제품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럼 PLM에서 미리 보기 같은 게 제공이 되나요? 미리 보기는 화면을 캡처해서 애노테이션으로 본다든지 네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들은 별도 보내주시면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네. 자, 그럼 지속해서 디스커버리 라이브라는 제품도 있고, 여기도 지금까지는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은데, 약간의 크레오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기능을 한 가지 보여드리자면, 해석과 설계 환경의 통합으로 좀 파라메트릭 스타디라든가 아까 전에 박정우 부장이 언급한 그 파라미터 7.0에 추가된 기능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좀 빠른 해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후크 모델을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벽면을 고정하고 요 앞단에다가 아랫방향 마이너스 Y 방향의 하중을 한 5kg만 주고 해석을 스틸로 재료를 지정한 상태에서 해석을 하면은, 일단 마찬가지로 2, 3초 만에 구조 해석이 완료가 되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프로브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찍어 놓고,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맥스 값으로 할게요. 이 파트의 최대 응력 값을 일단 화면에 뿌려 놓고, 요거를 가지고 제가 파라미터 스타디를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파라메트릭 스타디를 할 거냐면, 요 후크의 요 좌우 두께, 지금 현재 3mm인데, 요거를 선택을 해서 2.5mm에서부터 4mm까지 네 단계에 걸쳐서 파라메트릭 스타디를 하면은 2.5mm, 3mm, 3.5mm, 4mm 요 4개를 한꺼번에 해석을 해서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설계자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제가 부스트 컨트롤러의 그 케이스 부분을 약간 그 립 부분을 막 좌우로 조금 당겨보고 했었잖아요. 아니면 라운드 크기를 키워보고 그것들을 이제 사용자가 조금씩 옮겨가면서 해서 최적 설계의 값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파라메트릭 스타디를 통해서 이제 정확한 최적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 모델을 가지고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요 UI는 크레오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눈에 다 그 읽는 뭐 아주 오래된 뭐 2.0 이전 것들을 쓰시는 분들은 약간 다르겠지만 UI는 뭐 일반 크레오의 리본 메뉴와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레오를 뭐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구조 해석 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고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진행한 이 구조 해석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이제 열 전달 해석을 하나를 추가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거는 그대로 살아 있고 이 같은 모델의 열 전달 해석 조건들이 같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 해석 파일들을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한 모델에 여러 가지 해석 조건들이 통합 저장이 돼서 나중에 이제 관리하기가 아주 편한 장점이 있고요. 그러면 세팅했던 것들에 대한 시간에 따른 어떤 히스토리도 남나요? 시간, 그러니까 이 세팅을 언제 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순서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좀 PLM 쪽에 관심이 많아서 네. PLM이 그래도 가장 좋았던 게 제 입장에서 좋았던 게 설계하시던 분들이 수정했던 이력들이 다 관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 방금 데이터들이 그렇게 저장이 된다고 했는데 네. 뭐 하중을 뭐 50N을 했다. 네. 그 다음에 100N을 바꿨다. 알루미늄으로 재료를 바꿨다. 네. 라는 것들이 무슨 위치에 다 저장이 되는지. 현재 상태는 여기서 뭐 열 전달 해석을 뭐 더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서머리 1, 2, 3번이 있는데 이것들이 언제 추가됐는지는 이력이 남진 않고요. 네. 대신에 윈칠이 원래 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상태가 1번밖에 없었다. 네. 그 상태에서 한번 체크인이 되고 네. 사용자가 또는 뭐 설계자가 체크아웃을 해서 서멀 1, 2번, 3번을 추가하고 체크인을 할 때 이제 2번, 3번을 추가했습니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체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력 관리는 보통 PLM에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현재. 네. 아무튼 여기서 서멀로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앞단에 제가 1메가 죄송합니다. 앞단에 1W의 열 하중을 주고 열 전달 해석을 하면은 1차적으로는 이제 정상 상태의 열 전달 해석이 완료가 되는 거고 여기 앞단에 1W의 열 조건을 열 하중을 주면 지금 앞단에는 뭐 212도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트랜지언트 열 전달 해석이 7.0에 추가가 됐는데 요거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요거 보여드리기 전에 프로브를 하나 찍어서 요 중간 지점에 프로브를 하나 저장을 해 놓고 트랜지언트를 활성화를 하면은 요 중간 지점의 온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이제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오른쪽 여기에 이제 시간이 이제 총 이 정상 상태로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총 시간이 나오고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뭐 원한다면 지금 2000초 이후에는 열 변화가 없는데 그렇다면 그래프를 좀 더 보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잘라주는 이런 기능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DX하고 우리 CSL 플러스하고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면 뭐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제 설계 탐색, 하나의 파일에서 여러 가지 파일들을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형상들을 아니면 설계 안들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카레오랑 섞어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요 유동까지만 보여드리고 그 이후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잠시 살려놓고, 지금까지 뭐 구조 해석, 열 전달 해석 보여드렸는데, 유동 해석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작업을 좀 테스트를 해보던 거를 잠시 지우고요. 잠시만요. 유동 해석도 이 해석 쪽의 이 장벽이 아까 전에 그 영업 대표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서 설계자들도 유동 해석, 소위 말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해석 능력까지 간단한 것들은 이제 바로바로 할 수 있게 툴이 개발이 됐는데요.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참고로 믹서입니다. 요 위에서 그리고 앞에서 액체가 들어가서 안에서 섞여서 뒤로 나가는 그런 제품인데, 요걸 가지고 제가 유동 해석을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유동 해석은 보통 안에 요런 그런 유기체가 흐르는 부분을 솔리드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뭐 그러니까 입구 부분만 선택을 해서 OK를 눌러주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제 유기체 부분이 솔리드로 모델링이 완성이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 유동 부분의 메테리얼을 제가 일단 물로 설정을 하고 몇 가지 조건을 좀 주겠습니다. 앞단에서는 100파스칼에 물이 들어가고 있고, 온도는 20도, 위에서는 뜨거운 물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가정해서 100도에 물이 입구가 작으니까 150파스칼 정도로 입력을 해놓고, 물이 나가는 부분에는 뻥 뚫려 있다는 걸 가정해서 0파스칼을 준 상태에서 시뮬레이터를 누르면은 이런 유동 해석도 정말 빠르고 간단하게 거의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스트림라인, 파티클, 이런 것들을 섹션을 잘라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다이렉션 필드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화면에 보여주는 결과는 지금 현재는 속도, 그 다음에 앞, 하고 온도. 잠시만요. 지금 움직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잠깐. 네, 이런 식으로 유동 해석을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한다면 바로 또 이제 설계 변경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잠깐 끄고. 자, 그러면은 제가 보통 이런 데모를 할 때에 이제 많이 받는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흔한 게,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해석은 단일 파트에 대한 해석들이었고, 어셈블리 해석이 되냐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일단 설명부터 드리자면은 어셈블리 해석을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어셈블리 해석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 라이브의 이 강점은 빠른 해석, 그러니까 초기 설계를 할 때에 어떤 방향의 설계가 맞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립을 세우기도 해보고 지지대를 세워보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빠른 검토가 목표이기 때문에 어셈블리 해석은 정확한 해석보다는 이거를 파트들을 다 하나의
덩어리로 머지를 해서 그러니까 본디드 상태 해석만 현재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옴론사에서 짐을 자동으로 운반해주는 그런 제품인데 100kg의 짐을 자동으로 운반을 해준다니 제가 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솔리덕스 파일을 크레오에서 열어서 진짜로 100kg 하중을 견디는지 지금 요게 이 모델을 보면은 파트가 수십 개고 이 안에 요 철판 안에도 지금 파트가 수십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뭐 볼트도 있고 구멍도 있고 요걸 전문 해석 툴에서 만약에 구조 해석을 해보겠다 그러면은 전 처리 과정에만 제 기준으로는 뭐 며칠이 걸릴 것 같고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크레오에서는 요거를 제가 그 100kg 해중과 요 아랫단 요 두 면만 잡아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해석이 일단 돌아가는지 그것만 보여드리려고 지금 간단하게 셋업을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해석, 정확한 해석보다는 빠른 해석이 필요할 때는 CSL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어셈블리 해석까지 보여드렸고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뭐 거의 맛배기만 보여드린 수준이고 이거 외에 다른 기능들이 더 많은데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나중에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데모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데모 잘 보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 Q&A 시간 갖기 전에요. 그래도 이제 두 분께 마지막으로 저도 궁금한 거 한두 개까지 물어볼게요. 네네. 먼저 박 부장님, 네. 우리 오늘 우리가 쭉 알아봤던 CSL 크레오 시뮬레이션 라이브 이것이 국내 고객들 중에서 그래도 엔지니어링 쪽에서 네. 어떤 고객한테 제일 이걸 도입하면 제일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섹터 몇 개를 말씀해 주신다면? 예. 네. 일단 이것은 어떤 특정 산업 분야에 타겟팅되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네. 이거는 전체 설계자라면 그리고 해석 검증이 필요하고 그리고 설계 데이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설계 업무에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네. 이것은 모든 산업 분야의 설계자 담당자들이라면 분명히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앞서 데모에서 보신 것처럼 이거는 매실리스 방식이고 굉장히 실시간으로 설계 검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의 호환이나 간략화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설계자 단에서 할 수 있고 네. 그야말로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을 지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특정 산업 분야를 특정하기보다는 설계자 단에서는 반드시 한 번쯤은 경험을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 CSL이 지원하지 않는 해석이라든지 네. 해석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뭐 NCC에서 판매하는 원래 전문 해석 제품 있지 않습니까? 솔루션. 네. 그거 정도의 수준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네. 우리 네. 매니저님이 설명해 주시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플래그십 제품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네. 제가 생각하건대 저희 NCS가 이렇게 파트너십을 하는 목적은 이 해석이라는 이 기술 자체를 더 저변화 대중화? 예, 해석의 대중화 시키고 싶다라는 게 아마 제일 큰 목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쉬운 해석부터 맛을 들인 다음에 점점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또 더 고급적인 해석에 욕망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NCS를 봐달라라고 하는 거죠. 네. 네. 욕망이 이제 생길까요? 우선 저는 해석 업계에 좀 올해는 아니지만 있어 본 결과 그래도 해석을 하는 게 개인한테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엔지니어링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개인의 어떤 몸의 가치도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맛을 들인 분들은 더 좋은 걸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조매님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네네. 뭐 해석 분야에 그래도 좀 그래도 굉장히 좋아하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설계하는 분들이 네네. 설계하면 해설 한 번도 안 해봤던 설계하는 분들 이제 해석을 이제 대중하니까 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해설 한 번도 안 해봤던 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될 때 네. 팁을 한두 개 팁을 주신다면 해석을 배울 때 한두 개. 해석을 배울 때 팁이요. 네. 거의 모든 새로운 학문,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이 해석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를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문제를 하기 전에, 내가 이 문제를 왜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만 정확히 잡혀 있으면 그 뒤에는 사실 소프트웨어 툴링이거든요. 그런 거는 PTC와 NCS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진입장벽을 굉장히 낮춰놔 드렸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시고,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하얘졌는데. 네. 분명히 한 개 더 생각을 한 게 있었는데, 넘기겠습니다.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조현이 아까 명함 보다 보니까, 저는 NC스 코리아인 줄 알았는데, 태성 SN이더라고요. 네네. 네, NC스 코리아 파트너인 것 같은데, 네네. 왜 NC스 코리아 엔지니어가 안 나오고, 왜 파트너가 여기 되게 중요한 저희 CNG 방송에 나오신 겁니까? 우선은 태성 SN이는 국내에서 NCS를 이제 총판하고 있는 엘리트 채널 파트너입니다. 국내 유일하고 전 세계에도 많지 않은 총판사고요. 그래서 이 NCS 디스커버리라는 제품에 대해서도 나름 그래도 가장 많이 세일즈를 해보고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태성 SN이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NCS 아까 플래그십 제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때 태성 SN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태성 SN에도 여러 인재들이 많을 텐데, 예. 왜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본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그건 이미 이 촬영을 하시면서 이미 다 느끼셨을 것 같은데. 비주얼 담당? 그거 제 입으로 말하기 네. 그냥 좀 뻔뻔하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워낙 이런 필드 경험도 많으신 것 같고요. 오늘 두 분하고 토크 좋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두 회사의 전문가분들께 답글을 좀 달아주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